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타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정상화됐고 울산의 정치권도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거에 들어갔죠. 당대표 선거가 예상과 달리 4파전 구도로 짜여지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참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국민의힘 정치권의 당대표 지지 성향, 좀 민감합니다만은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이슈타파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울산 매일돈설실장 김지영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당대표 얘기 들어가기 전에요. 이 얘기 조금 하죠. 울산 국회의원들 상임위 배정 끝났는데 지원했던 대로 잘 됐나요? 네, 거의 다가 희망한 대로 됐고요. 아, 예. 일단 22대 국회가 출범 25일 만에 네. 완전히 이제 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국회의원들 상임위 배정이 완료됐는데요. 울산 의원 전원이 1순위로 지망한 그 상임위에 다 배정된 것으로 확인이 좋아요. 됐습니다. 예. 지역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은 사실 울산 현안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민감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 법안 처리를 위한 기반이 되는 만큼 배정에 앞서서 울산시하고 정치권 여러 가지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재선인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에 중구는 그 산업수도 울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위원회 예. 이름이 좀 긴데 이곳에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상반기 여당 간사까지 맡게 돼가지고 예.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요. 여당 간사도 중요하죠. 예, 산자위는 지역 내 산단 조성이라든지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이라든지 울산은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현안이 걸려 있거든요. 예. 지역구 현안을 다룰 수 있기에 인기가 많은 알짜 상임인데요. 박 의원은 상임위 운영을 선도하면서 지역 현안을 풀어나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또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여권의 실세로서 정부와의 어떤 교감, 예. 지역과 정부의 교합 이런 데도 굉장히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대합니다. 예, 또 이제 김기현 의원 5선이지 않습니까? 울산 예. 최다선인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국회의 상원격인 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그 활동을 하게 되고요. 네. 재선인 서범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민감한 연결고리가 되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 활동을 합니다. 지역에 할 일이 많아서 잘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울산 자치권 확대를 처음부터 강조해왔던 예. 그 시당위원장 김상우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됐고요. 예. 민주당과 진보당 예. 이쪽도 이제 관심거리인데 그렇죠. 민주당의 그 야권 울산 의원들도 상임위 배정이 완료됐는데 민주당의 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네.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각각 배정이 됐습니다. 다 잘 됐네요. 네. 초선 의원들도 요직에 자리를 했고 특히 이제 박성민 의원 말이죠. 매우 중요한 자리를 꿰찼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나쁘지 않아 보여요. 맞습니다. 예. 지금 울산의 22대는 일단 출발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울산 같은 경우 6명의 지역구 의원이어서 사실 세가 좀 작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그 전국적으로 볼 때 세가 작은데 그나마 그 안에서도 여야가 4대2 구조가 돼가지고 지역의 목소리가 예. 좀 통일돼서 나올 수 있겠나 이런 우려가 일단 있었는데요. 일단은 상임위 배정이나 울산시와의 정치권 간담회 이런 등을 통해서 네. 초반기에 보이고 있는 모습은 여러 가지 내용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예, 괜찮아 보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 결과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의원의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진보당의 윤종호 원내대표의 국토교통위 배치 이거하고 맞물리면서 예. 국비 현안 대처와 관련해서 굉장히 환상적인 라인업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최다선인 김기현 전 대표의 외통위 배치 자체가 여권 원로라는 그 격에 좀 맞는 위상에 예. 맞는 자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무게감 있게. 예. 재선의 박성민 의원, 서범수 의원이 산자위 국토위에 배치됨으로써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의 현안 해법 그리고 국비 대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국토위에서 활동 중인 진보당 윤종호 원내대표 이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만약에 구축이 된다면 여와 야가 국토교통이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지역 현안 해결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이런 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 행안위는 평소에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마크 조정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사실은 이제 국정감사 이럴 때는 이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울산시하고 피감기관 간의 상시소통이라든지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이런 것에 굉장히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지난주에 김상욱 의원하고 뉴스 시간에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번 초선임에도 액션이 좀 커서 그런지 말이죠. 굉장히 팔팔하고, 역할을 잘할 것으로 막 다짐도 하고 이러던데 이제 여야를 떠나서 울산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원팀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돼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 당권 문제로 들어가 보겠는데 지금 상황이 사자구도인데 예측과 분석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외견상으로는 일단 4명이 출마를 했지만 네. 사실상은 1대3? 1대3 구도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거기 특히 이제 1대3 중에서도 좀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존재감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본래는 이제 한동훈과 나경원 정도의 구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원희룡 전 장관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사실은 준비 안 한 상태에서 튀어나왔던 표가 좀 나는데 아무래도 원 장관의 출마는 좀 그 용산의 입김이 있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동훈과 반 한동훈의 구도 이렇게 예. 지금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게 사실 초반 판세입니다. 그리고 예.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간다 이런 느낌도 조금 지을 수가 없고요. 예. 특히 이런 구도에서 결선 투표가 진행될 경우에는 당 주류인 친윤계의 조직력이 변수가 될 전망인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친윤계는 결국 이 구도를 결선 투표로 끌고 가자는 의도가 사실 좀 보이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세론, 그러니까 이른바 의대한을 좀 누르겠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보인다. 예. 이렇게 저는 초반 판세를 읽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이제 평하시면서 존재감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정치인들은 말이죠. 존재감이 떨어지는 줄 알아도 끼어들어야 체급이 높아지니까. 손해볼 거 없잖아요. 잃을 게 없잖아요. 네. 이럴 게 없긴 한데, 예. 이제 지금 그 사자 구도라는 어떤 그 프레임 만들어 가는데 좀 윤상현 후보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해할 수 없다. 예. 한동훈 대 반 한동훈 구도로 만들어가면은 결선 투표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죠. 뭐 지금의 지지율 상황이나 당의 분위기로 볼 때 지금 그대로 간다면 예. 거의 뭐 의대한 어차피 한동훈이 대표가 된다 이런 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결선 투표로 몰아간다는 전략이 사실은 친윤계 여권 실세의 목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친윤계 의원들 자체가 언론과의 접촉에서 한 전 위원장이 결선 투표에 간다면 2위 후보에게 지지가 결집할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예. 자,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하는 것만 얼핏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 대표 선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번 주에 이제 후보자 등록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다음 달 23일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할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딱 한 달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달이 채 안 남았죠. 한 달이 채 안 남았고. 네. 그래서 이제 권역별로 합동 연설을 쭉 할 겁니다. 아마 묶어가지고 할 겁니다. 부산, 경남, 울산은 아마 묶어서 할 거고요. 이런 연설회를 거쳐서 당원 투표 8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20% 예. 이걸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습니다. 최고위원은 결선 투표가 없고요. 예. 당대표는 만약에 과반이 넘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예. 관건은 유력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넘느냐. 예.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김기현 대표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넘을 것인가. 그거 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초반에 김기현 대표가 출마했을 때 한 자릿수 지지율이었거든요. 네. 한 자릿수 지지율이었는데 한 달 지나면서 친윤, 특히 장제원 이런 쪽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52%의 득표를 했거든요. 네. 기억하시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1차 가반 득표가 관건인데 예.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네. 1, 2위 간의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고 이까지 간다면
의대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그런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때하고 이제 윤심의 뭐랄까 파워랄까 이것이 지금은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윤심이 작용을 조금이라도 하겠죠.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네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레임덕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네, 그렇죠. 또 최근에 조금씩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네. 뭐 2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런 네. 이야기가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한 6명의 그 대표가 막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여건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이어진 계속된 선거에서 참패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용산의 어떤 파워, 대통령의 영향력 이런 게 상당히 달라졌다. 그리고 1년 전의 당대표 선거하고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 네. 특히 친윤이 나서서 누군가를 지원하는 분위기 이런 예. 거는 오히려 역풍이 분다.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예. 분위기는 조금 다르게 읽힙니다. 예, 한 달 동안 추세가 어떻게 변할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전당대회를 향해서 뛰고 있는 당권 주자들이 본격적인 세 분리기 경쟁에 돌입했는데 자, 여기서 문제는 울산의 국회의원들하고 원외위원장들의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는가 이거란 말이죠. 지금 그런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뭐가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당장은 후보로 나선 그 4명의 현역 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후보로 나선 4명이 현역 의원이라든지 예를 들어 단체장과 원외인사까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울산에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우리 울산시장한테까지도 연락이 오고 막 예.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봤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접촉면을 굉장히 넓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울산의 여건이 누구를 지지한다. 예.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예.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윤상현 그리고 원희용 이 네 분이 현역 2명 그리고 예. 원외 2명이라는 구도거든요. 이 구도가 이번 정당대회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될 것으로 사실은 보입니다. 예. 현역 2명, 원외 2명 예. 이런 구도가 좀 보일 것이고 이 두 분이 이렇게 각계 전투로 가기보다는 한동훈 대 반한동훈 1대3의 구도로 가기 때문에 네. 이것이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것이 좀 있고요. 또 이제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던 한동훈 위원장 4월달 총선에 그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거의 사실 많은 사람들을 새무리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에 상당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자산이 될 것이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비대위원장을 의식해서 출마 전에 여러 인사 특히 이 국민의힘의 본토라고 해서는 PK, TK 이런 데 공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또 울산 쪽에도 지금 여러 가지 공을 들이고 있는 걸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울산 정치권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당장은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지역 정치권의 입장차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는 조금씩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네, 4인의 경쟁이 이번 주말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울산 지역 여권, 원내외 이런 6명의 당협위원장의 초반 기류는 지역의 여건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사인 게 사실입니다. 예. 특히 4명의 당권 유자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여건이 반대하고 있는 이른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조건부 수용, 우리가 역으로 주도권을 잡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더 큰 관심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 범야권 주도로 국회를 이제 뭔가 지금 통과를 해가지고 지금 본회의까지 올라갈 게 확실시 되거든요. 예. 아마도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아마 이 특검법은 통과될 게 뻔합니다. 그랬을 때 이 특검법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당연히 할 것이고요. 예. 앞서서 21대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네. 다시 하니까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질 게 뻔한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떤 민감한 최상병 특검을 계속해서 이렇게 놔둘 것인가. 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단 1차 싸움이 시작됐거든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권 주자 3분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한동훈은 수정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찾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니까 예, 예. 울산에 지금 4명의 현역 의원과 두 분의 당 원외위원장 두 분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지 않나 이렇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당협위원장들 뭐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읽혀지는 건 없는 거죠. 너무 조용히. 예. 근데 이제 조용히 보이지만 예. 사실은 이제 생각은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의 흐름을 볼 때 울산 출신 4명의 국회의원과 2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를 한다 안 한다 예. 이런 게 확실하게 드러난다 이렇게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쭉 전화도 돌려보고 여러 가지 이제 안테나를 예. 가동을 해 보니까 일단 뭐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반한, 예, 반한. 친나. 그렇죠. 친나가 될지 친원이 될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네. 제가 지금 최근에 듣고 있는 걸로는 친나보다는 친원으로 가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또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확실한 거는 김기현 전 대표는 한동훈 쪽하고는 좀 각을 세우고 있다. 예. 이런 게 분명해 보이고요. 예. 또 박성민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 인사 아닙니까? 예, 예. 친윤 인사지만은 박성민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구합니다. 예. 그리고 언론과의 접촉을 최대한 끓입니다. 예. 네. 자신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언론에서는 용산발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극도로 말씀을 아끼고 있다. 이렇게 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김기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자기 의사 표시를 좀 한 건 있었잖아요. 네, 뭐 했죠. 분명히 김기현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실패한 리더십이라는 것, 실패한 리더십, 이거는 당을 살리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리더십이 있어야지 실패한 리더십을 지금 세워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는 이제 선거의 전 패장이 다시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자체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김기현 의원이 만든 공부 모임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참석했나요? 안 했나요? 한다 안 한다 말이 많던데. 한다 안 한다 말이 있었는데 네네. 일단 참석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게 이제 미래혁신 포럼이거든요. 예.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인데 이게 이제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만든 그 포럼입니다. 여기에는 뭐 강민국, 김대식, 뭐 하여튼 여러 의원들이 들어있는데 울산의 김상욱 의원, 박성민 의원, 서범수 의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 이제 19명의 의원 그리고 국힘의 19명 플러스 울산 현역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창립총회를 또 했어요. 며칠 전에 했는데 그때 이제 당권 주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고 관심사는 그때 당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였는데 참석을 했더라고요. 참석을 해서 인사말도 하고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마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딪히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 수요일인가 그때는 홍준표 시장도 만나려고 했는데 홍 시장이 거부를 했죠. 그랬더라고요. 거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거부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만날 길이 없습니다라고 본인이 직접 의사를 밝혔거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우리 논설시장께서 지역의 의원들에게 이제 전화도 많이 한 걸 제가 이제 아는데 어떻던가요? 이제 지역 논설실장에게 언론인에게 정치인 속내를 다 풀어놓을까? 제가 자연인 같으면 좀 이야기를 편하게 했을 건데 아마 이제 이런 국힘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받으시는 분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방송에 나오셔서 뭐 전화해 보니까 이렇더라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다 풀어놓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아니까. 아니까. 말을 조심하는 건 이제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분명한 거는 선거 때 4월 총선 그 당시에 그분들 다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예. 자기 선거 도와주러 오기를 간절히 바랬거든요. 그리고 열렬히 응원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때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달라졌다.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쭉 해보니까, 두 분, 즉, 이제, 박성민 의원, 그리고 이제 김기현 의원. 예. 이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제 한동훈과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읽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읽히고, 또 이제 금명호 의원. 아, 당회, 의원회. 네, 원회. 금명호 의원도 친한으로 상당히 갔던 분인데 네, 네. 원장관이 나오면서 아마 좀 입장이 달라진 것 같고요. 예. 박대동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보따리를 사고 울산으로 내려오셨거든요. 선거 끝나고. 완전히 울산 사람으로 이제 송정에 아마 이제 집도 옮겼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자기가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못한다. 예. 지금은 중립이다. 엄정 중립이다.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범수 재선 의원, 김상욱 그 초선 의원. 네. 이 두 분은 사실은 이제 좀 지금 김기현, 박성민 의원 쪽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읽힙니다. 제가 예. 어떻게 딱 단정은 못하겠지만 예. 또 김상욱 시당위원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입장과 시당위원장으로 입장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말은 안 하는데 예. 아직까지 방침은 안 정했는데 예. 과거에는 좀 한동훈 쪽에 가까웠다. 막 그렇게 읽힙니다. 지금은 예.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이 중립이라고 말하는 건 뭐 도 아니면 뭐고 이쪽 아니면 저쪽이지 중립이 어디 있어요. 중립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본래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예, 예. 하여간 참 복잡하긴 합니다. 이제 원외 인사들의 입장은 유불리를 점치느라고 어정쩡한 입장을 보일 것 같은데 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다 중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습니다. 1년 전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할 때. 예. 그때 사실은 국민의힘 뭐 원내외 모두 다가 그냥 김기현 대표 만들기로 올인을 했거든요. 예. 한 뜻이었거든요. 예. 한 목소리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 7월 23일 날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는 확실히 그때하고는 다를 것이다. 한 목소리는 안 나올 것이다. 이건 확실합니다. 김기현 의원이야 울산 분이니까요. 당연히 우리는 이제 울산으로 뭐 일극체제로 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를 봐도요. 네. 과거를 봐도 우리가 당대표 선거할 때 울산은 거의 다 한 목소리로 갔던 기류가 있습니다. 네. 네. 혹시라도 무슨 예상되는 변수 같은 거 이런 거 있을까요? 예상되는 변수는 일단 지금 네 분이 계속 한 달 동안 계속 레이스를 펼쳐갈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네. 안 나오고 최근에 여론조사나 이런 걸 가장 최근에 걸 봐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앞서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의 구도가 앞으로 한 달 동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저지하기 위한 네.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예, 예. 그런 속에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예.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어떻게 입혀 나갈 것인가, 네. 이런 게 가장 큰 변수고요. 네. 그것이 울산의 정치 신인들이나 뭐 당의 위원장이라든지 의원들에게 어떻게 먹혀가지고 결국 당의 위원장이든 의원들이든 간에 모두 다가 울산 시민의 민심을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예. 이 민심에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는데 한 달 동안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경쟁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여당이면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이 내도 걱정, 저 사람이 내도 걱정, 걱정거리가 참 많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놓고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진영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